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박사님. 예. 예. 아까 이게 제 하는 이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김인영 교수님의 글은 신문 칼럼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김영 교수님하고 딱 붙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김인영 교수님은 주변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주 완벽한 그 학자의 태도를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혜인 교수님의 글을 대할 때마다 많은 걸 배우고 또 그로부터 또 새로운 방향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인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모임을 이렇게 잘 안내 이끌고 가시는 것이 저희가 금세기에 갖는 큰 멋진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능력을 갖추고 또 실천력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일은 다른 분야에서는 아마 굉장히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그 해운조선 산업, 뭐 해양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하나의 에포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김희영 교수님, 앞으로도 지금 같은 그 열정과 그 많은 지혜를 아끼지 마시고 이 같은 동료들에게 좀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예, 이, 어, 또 겸손하게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부장님 계세요? 이성철 부장님? 이성철 부장님, 안 계시면 이석행 사장님. 저는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예, 예, 그냥 예. 말씀드린데 제가 우리 정필수 원장님 말씀에 더 보탤 것도 덜 할 것도 없습니다. 괜히 제가 뭐라고 하면 그게 사족 같아요. 그래서 정필수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철 부장님. 아, 좀 판사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바로 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현빈 대표님께서는 우리 모임에 아주 큰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정혜경 선생님은 또 우리 한국해양대학의 학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하고 같이 또 우리 해운 쪽을 아셔야 된다고 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두 분이 그 세계 마스터스 수영 대회에 이번에 참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김연빈 대표님은 이 수영을 통해서 해양에 대한 고마움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또 특히 또 여름이고 해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 두 분한테 이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두 분에게 시간을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뭐 수영 준비라든지 또 출전 뭐 에피소드 같은 것 그리고 또 두 분께서 우리 멤버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또 수영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현민 대표님, 예, 정혜인 여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빈입니다. 먼저 그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슬라이드 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서 6번째 슬라이드 쇼. 예, 예. 어? 예, 예, 좋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반갑습니다. 김현빈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그 8월 5일 날 저녁에 일본에서 이 줌 회의에 참석했는데 벌써 2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슈에서 열린 2023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의의를 이제 김인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특히 그 바다 저자 전문가와 대화의 이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정필수 박사님 그리고 신원수 회장님께서도 항상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기간 내내 우리 회원님들께서 응원을 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바다 모임을 주관하는 그 바다 최고위에서도 우리 김현 원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그 바다 수영에 대해서 가장 친 ES 스포츠의 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또 이해해 주신 우리 그 고문현 한국 ESG 학회 회장님께서 이제 아주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은 또 우리 바다 제자와 대화에서도 예, 활동을 하시는데 그 토요일 날 우리 강의가 겹쳐요. 이제 그 ESG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격주가 아니라 매주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이제 고문현 교수님이 여기 그 참석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말씀하신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예, 그,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혜경 씨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혼자서 마스터스 코리아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대회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참가를 해서 제가 혼자 외돌토리가 아니고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바다 모임에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정혜경님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그 오늘 강의는 그 정혜경 님이 이제 마스터즈 수영대 오픈호텔에 출전한 그 출전기를 듣고 또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경 씨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유경입니다. 저는 이제 보이나요? 네, 제가 그 오픈워터 스위밍 수전기를 사실은 원고지 82장이나 되게 며칠 동안 열심히 써서 올렸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다 수영을 시작하게 된 동기하고 뭐 출사표를 던진 것 그리고 경기에 참가한 것 상을 계획한 것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셔요. 누구 던지 않았나요? 다들 보고 웃으시는 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니에요. 태어나면 엄마 양수세대에서
9개월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학교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우리들이 나이가 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물속에만 들어가면 누구나 수영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 앞에 사진을 보는 건 제가 이렇게 무거운 사진, 매너 사진을 올린 거예요. 1년 6개월 전 1922년 2월에 제가 목에 저렇게 수술을 했어요. 목뼈 4번, 5번, 6번을 딱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가족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쳤어요. 그 첫 번째 아내로서, 두 번째 엄마로서, 세 번째 며느리로서, 네 번째 내가 하던 어떤 사회적인 그 구성원으로서 하던 일들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낙담을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했었거든요. 막 어떤 때는 회의나 이제 고민이나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폭풍처럼 몰려와서 내가 어떻게 지낼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른 일이 부자졌었고 남편은 5박 6일 동안 저하고 함께 하면서 힘을 기해줬었어요. 저도 목에 한그 기부스처럼 생긴 걸 네카라라고 하는데 저 네카라를 잠잘 때만 빼고 매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차고 있어야 되니까요. 목이나 어깨가 부러지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수술 전에 13년 전까지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수영을 간단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것들 수영장을 매일 다니면서 제약을 하니까 점점 낫기 시작해서 희망이 점점 생겼는데 그 단순 가지 희망이 뭐냐면 50m 레인의 수영장을 한 바퀴만이라도 돌아보자 하는 게 제 뜻이었어요. 다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점점 희망이 생기니까 우리 남편한테 방역을력으로 해서 뭐라고 그랬더니 여보 슈퍼스타에서 세계 수영대회가 열린대요. 나 거기 수영하는 거, 선수들 수영하는 거 봐서 참관하고 오고 싶다고요. 당신하고 이번 여름 기간에 거기로 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아니, 당신이 왜 관객으로 가는 거요? 당신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선수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보, 내가 어떻게 선수를 가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 기분이 너무 좋아져 갔고요. 뭐라 그럴까? 갑자기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나는 관객에서 어느덧 선수가 되거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며칠 전에 김영빈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저기 전화번호는 모르고 하니까 받아본 줄 모르면서 을 보니까 대표님한테 제가 받아본 분이 정의경이에요. 이제 연락처를 남기고 선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다 OWS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기 경력이 있고 이렇게 수영을 했고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더니 진행진 대표님께서 2019년도 여수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수영을 해서 완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고 말씀을 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더니 그 길로 바로 이번에 스쿨가들의 규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등록 안내 사항을 막 파트들을 마구마구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2019년도에 본인이 수영했던 그게
뉴스로 나오는 장면이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 가봐야겠다.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그 다음날부터 여기 보이는 오정 레포츠 센터, 부천에서 하는 50m 레인이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사실 매일 1년을 걷기 연습만 하다니 그 중년에 여자가 50m를 가려고 하는데 그 50m가 힘들더라고요. 그래, 첫 바퀴는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선수로 가고 싶은데 김현빈 선생님 페이스북을 보면 저기 한 바퀴를 몇 분에 돌았다. 오늘은 총 몇 바퀴 돌았는데 저기 100m는 몇 분에 끝났다. 뭐 이런 걸 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상에 앞으로 가기만 했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을 빼고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도는 데에만 영향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정대로 열심히 그래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산에 있는 유니스 수영장에서 국가대표 수영수 선수한테 원포인트를 받고 김현빈 선수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이랬더니 점점 이제 뭐 14바퀴 돌고 15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제 기록이거든요. 사이클로스 기록인데 여기 51분 동안 1600m를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거 빨리 못 가서 그런데 45분 동안 1600m를 가져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족들과 하는 첫 협상을 해서 사진을 캡처했던 건데 매일매일 엄마가 선수로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지만 아무도 엄마 가지 마. 엄마 안 돼. 이렇게 하는 아들들은 없었어요. 엄마 발만 담그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애플워치는 아들이 엄마 연습하면서 기록 좋아하고 있으니까 엄마 이거 필요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저기 뭐 수영장 코 뜨는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달치 한꺼번에 살 수 있어요. 뭐 카드 가지고 물건 사는 거 쉽게 하는 주부라서 수영장 가서 한 달치 끊을게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남편이 매일매일 이렇게 저기 하루하루씩 수영장을 계속 인터넷으로 찾으면서 격려 전화를 해줍니다. 여보, 당신 오늘 컨디션이 어때? 내가 수영장 끊었는데 잘 따라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저녁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수영은 어땠느냐고 물어봐줬어요. 그러면 여보 나는 오늘 수영이 이것도 잘했고 여기를 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간다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는 친근함이기도 했고 축제이기도 했고 어느 부분이 엄마가 그 몸이 약한 사람인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 때문에 연습하면서 아주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2일 날 저도 연주 사진 보면 월드 아트레티크 참여돼서 장애견을 선수로 인정한다는 어플리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김현희 선생님하고 김현빈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로 했었는데 김현희 선수는 대회 일주일 전에 도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참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연습을 했다고 해서 꼭 스코어까지 하게 되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우리 생각은 못 가는데 다녀올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기 플랜카드를 우리 김현빈 대표님께서 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여기 제가 입은 티셔츠도
뒤돌아보면 정혜경 이렇게 떠있는 티셔츠고 왼쪽이 더 매니저거든요. 남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김현빈 선생님께서 하나 이렇게 디자인을 몰두하시니까 우리 저기 바다물림에 있는데 해양한국 뭐 일제 현대해양이라는 그곳에서 디자인도 만들어 주시고 스탬프도 해주셔가지고 그날 플랜카드 찾으러 가면서 김현빈 대표님도 출전식을 하게 됐어요. 지금 봐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출전식을 할 때보다 이 가운데 빨간 티셔츠 입고 있는 게 전도에 수영 연습하면서 매일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 싱글벙글 밑에 입에서 미소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의정 레포츠 센터에서 저의 레인에서 같이 운동하던 그 동호인들이 OWS 힘들을 같이 해주시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 8월 1일 날 여기 일본 후쿠오카 공연에 가서 여기는 차차타운에 설치된 그 선수 아이디 카드 등록하는 곳이에요. 남편하고 둘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공연이고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는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카드인데 선수로서 받는 아이디 카드고 그 옆에는 가족들이 앉아 아이디 카드입니다. 저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길을 물어봤어요. 여기 OWS 장기간 결과도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기억나고 물어봤더니 일본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택시타로 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저기 길들에 있는 저기 그 길 찾는 지도하고 저기 버스 요금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잘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 이거 정말 지금 부끄러운 사진이고 하고, 저기 50대 후반 주부가 몸매를 드러나야 돼서 조금 주저했는데, 그래도 이 사진이 있어야 그래 갔던 거 같잖아요. 제 오른쪽 주먹을 한번 보시면 215라고 쓰여 있어요. 이 사진은 왼주먹하고 오른쪽 주먹하고, 그 선수들 보면 양쪽 어깨하고 이 어깨 위쪽은 상완근에 다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저기 위에 있는 사진 보면 제가 만세를 하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 완용을 하고 나와서 잘했다고 손을 드는 사진을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한다는지 알 이유가 있어요. 이 사진에 대한 그 유래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 사무국에서 이렇게 등록도 하고 준비도 하고 선수 입장하는 있었는데 일본어하고 영어가 섞인 그 대회 중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한국말 내용이 정혜경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정혜경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멈춰서가지고 왜 정혜경이 여기 있다고 손을 바짝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계속 나를 불러서 장래 아닙니다. 정혜경을 찾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에서 손을 바짝 들어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밑에는 선수들이 입장해서 줄을 서 있는 사진인데 배가 있는 지금 노란 부위가 있는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뒤쪽 바다를 향해서 헤엄쳐야 합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는 선수도 있고, 그래요. 더 중에 아마 저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하는 사진인데요. 이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하려고 바닷물 속에 둥덩 뛰어들면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왼손을 뻗어서 부위를 잡고 왼손을 뻗어서 월 스타트를 잡고 그리고 오른손을 펴고 출발해야 되는데 가끔은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을 월 스타트를 잡고 월을 잡고 왼손을 펴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럼 그 선수들이 모두 다 왼손으로 스타트 월을 잡고 오른손을 쭉 펼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긴 후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저희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경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분홍색 물건인데 파란색 모자하고 분홍색 물건은 연령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인가요? 써볼게요. 써볼게요. 그런데 저는 음,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해서 보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사각형 모양을 장기간에 있는 그 장사각형 모양이 꼭지점마다 빨간 기둥 모양의 부위가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노란색 동그란 부위가 있어요. 출가를 했는데 첫 번째 부위에서 음, 제대로 돌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만큼 가 있으면 또 저만큼 멀어져 있고 이쪽으로 가 있으면 다시 멀어져 있어서 세 번이나 트라이한 다음에 첫 번째 부위를 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위부터는 제가 해오던 자유형리법의 자연법에서 성형으로 앞을 계속 주시하면서 수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부위를 돌았는데 세 번째 부위에서 네 번째 부위를 갈 때 다시 앞에 있는 빨간 부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빨간 부위가 어디 있느냐고 안전요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대회 규정이 오른쪽 어깨로 오른쪽 숄더로 빨간 부위를 돌게만 돼 있지 말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 가야 되는 부위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전요원이 라이트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라이트 할 때마다 왼쪽 어깨를 조금씩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라이트 할 때 왼쪽 어깨를 다시 돌려서 거의 90도를 돌렸더니 내가 가야 하는 빨간 부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영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힘차게 다리를 잡았어요. 근데 원래는 바다 수영할 때 자유형 영법에 물을 좀 빼고 수영을 해야 하는데 그 영법을 쓰면 제가 목과 어깨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성형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을 주시는 것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왼쪽 다리에서 약간 이렇게 찌덕이는 느낌이 나더니 경련이 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리 출국하기 전에 제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을 매진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을 출국 전 집에서 임시 트레이닝을 미리 하고 왔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평택 이함대에 전화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함대 헬리콥터장 비서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일비필관 한 번 날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 나도 한 번 날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우리 가족들한테 안전하게 돌아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승산하고 있는 둘째 아들한테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저기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음, 저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 밖에서는 우리 매니저가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홀딱 써가지고 저와 함께 이곳에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부상당한 몸으로 남은 경기를 소화하고 가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어 하던 그 수영이 징그러워져서 다음에는 수영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헬프미 이렇게 했더니 그 안전요원이 타협을 타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경기를 1.6km에서 포기를 하고 하얗게 내걸렸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뭐라고 하냐면 215번이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메디컬 보트가 바로 와서 나를 태우고 갔어요. 근데 이날이 한낮 기온이 아침 10시부터 벌써 35도였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찌는 날씨에 세상에 내가 갔더니 피니시 라인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남편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하면서 나를 반겼어요. 그러더니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관심 가져서 가족 카톡에다가 엄마 환영 이렇게 하고 톡을 보내버린 거예요. 미처 뭐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스페인 앞바다에서 의무심선 중인 아들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한테 엄마가 부상으로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걸 굳이 알려야 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참 아쉽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재미있게 왔었고 우리 부부는 고생을 생각했어요. 결과도 중요하다.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나이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다음 날은 저기 마스코리아 김영빈 대표님 응원하셔가지고 그 경기만 응원하면 우리는 뭐 춘수 일대를 일요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 큰 여행하고 가겠다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일정을 바꾸었어요. 일정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토크가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저기 엄마 와는 못했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저녁 때 돼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통화할 수 있고 토크할 수 있고 이럴 때 엄마는 대회 참가비를 한국 돈으로 30만 원 가까이 냈는데 그거 우리 큰아들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거기 가서 카약도 타보고 보트도 타보고 그래서 가성비 있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치 놀이공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뭐 쩔뚝거리는 다리에 차론 타스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여기 앞에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세계 저기 수영 후쿠오카 2030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세요. 노란색으로 니콘, 뭐 흰색 야쿠르트, 그리고 뭐 이렇게 있어 뭐 샤론, 뭐 오메가, JI, 뭐 철도, 유니클로 말도 쓰여 있는데 일본에서는 수영 인구가 많기 때문에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광고가 많이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보면 2019년 광주마라시였어야 되는데 거기는 광고가 하나 붙었어요. 광주는. 그래서 제가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지났는데 저기 우리 김현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김현민 교수님께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 제 얼굴 올려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뭐그 잘생긴 미남 얼굴이 있잖아요. 이건 누굴까요? 이분 누구죠? 신앙수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분 누굴까요? 검정 양복 입으신 분. 신앙수 선생님, 이분 예, 저 검정 부르셨어요? 양복, 네. 저 부르셨어요? 네네, 이분이 누굴까요? 네. 정혜경 선생님 아니십니까? 뭘 물어보시는지 아, 질문을. 잘 모르셨군요. 여기 양복 입으신 분 있죠, 사진에. 박태환 씨요, 박태환이. 맞아요. 대한민국 간판 스타 박태환 선수가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예선 가서 출발할 때 어깨가 살짝 먼저 움직여갖고 실격하고 나온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저기 반바퀴만 돌고 1.6km 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저 상당히 사실 저기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쉬워했었는데 다른 옆에 있는 국가대표나 올림픽 참가했던 그 우리나라 한국 대표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박태환 선수도 이렇게 실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탈의실에서 울었냐고 물었더니 안 울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박태환 아니고 정혜정인데 일요일 날 한국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시 50m를 했어요. 저기 후쿠오카에 있는 스프로 참석하는데 만족했지만 앞으로 24년 도하대회는 크크크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열심히 해보겠다,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는 거고요. 25년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연습 나누면서 나눠가고 싶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존경하는 정필수 박사님께서 여기 써주신 글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써주신 건 아니고요. 저는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갖고 바다 저자와의 대화 3권 축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다라는 주제는 관심 있는 일부 집단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풍덩 빠져들어서 같이 느끼고 생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길목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온 국민이 풍덩 빠지려고 하면 지금 우리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나 일반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온 국민이 바다를 좀 더 쉽게 접근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김영애 선생님께서도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세 시대에 앞으로 여성 참가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도 있어요.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50m만 헤엄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바다분에 있는 회원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바다 공동모임 회원들 앞에서 발표할 주요를 주신 김인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림픽 정식 종목인 바다 수영을 전국체전 종목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바다 수영이 선수가 양성이 돼서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들이 세계 수영대회도 갈 수 있고 주지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바톤을 지금 김현빈 대표님한테 터치하고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김현빈 대표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정혜경 씨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화면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화면 공유. 예. 됐습니까? 예, 이제 되네요. 예, 이제 됩니다. 예,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배경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어떤 표시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플래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플래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또 좀 제 솜씨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이제 그 속에 응원하시는 분들, 우리 바다 저자 전문가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일일이 다 이 취지를 다 설명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원을 받고 그런 것이 많이 좀 힘들었는데 뭐 한 분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다들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 최고의 지성인 우리 바다 저자 전문 대화까지 거의 한 60명의 개인 단체가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 메시지는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서툴렀는지 우리 현대해양에서 다시 새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이 플래카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출력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여기에 플래카드에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세계 마스터즈 수영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은 그리고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 바다 수영을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지정하자.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고, 또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바다로 열린 나라, 그리고 헌법 제3조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또 친 ESG의 스포츠에 꽂힌 오픈워터 스위밍을 알리고, 또 한일 해협을 서로 이어서 수용으로 건너므로써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화해와 협력을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 올림픽 정식 종목을 바다수영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로 열린 나라 헌법 제3조 개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바다수영을 보급하고 이제 한일 화해 협력을 하는 그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해양수산계가 바다 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육성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바다 수영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헌법 3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개정헌법 제3조는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디자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교정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칼라로도 만들었고요. 예, 우리 수임원이라는 데 거의 막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오픈워터 이 규슈 대회에 경영 부분에 거의 한 20 몇 명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니까 영 멋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보완을 해서 이제 제 명함도 마스터스 코리아 명함도 만들었고요. 마스터스 코리아는 마스터즈 대회의 오픈워터 스위밍, 마스터즈 플러스 오픈워터 스위밍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마스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플래카드 만들어서 이제 현대해양에서 이제 그냥 출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티셔츠도 만들었고요. 또 검정 티셔츠, 하얀 티셔츠에 다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도 새겨야 된다. 그리고 태극기도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름 넣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름도 넣고 이름 없는 티셔츠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혜경 씨가 출전하는 날입니다. 8월 2일 첫날 응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제 AD 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쿠오카 총영사관 경기장 부근에 갔더니 후쿠오카 총영사관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쿠오카 총영사관에 들렀습니다. 여기 이제 신정옥 영사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간 영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최현숙 선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본 선수를 찾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본 수영연맹에 알리고 대사관에 알리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에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옛날에 50년 전에 같이 수영했던 분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달할 겸해서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검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머리에 쓴 수건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 파리에서 세계 럭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이걸 이제 일본 팀을 응원하는 수건이에요. 그걸 저보고 이렇게 머리에 쓰라고 하면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분은 그 다음날 보니까 힐튼 호텔의 주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요 아주 멋있는데요. 저기 해가 지는 곳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출전하는 날 8월 3일입니다. 이게 옷의 단위별로 모자를 주는데 광주 대회 때 모자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광주 대회 때 모자가 송기정 투구 같이 생긴 모자를 줘서 그게 굉장히 멋있어서 그런 걸 주는 줄 알았더니 시중에서 뭐 쓰는 그런 보통 모자를 주는데 또 우리 조는 이렇게 핑크빛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795번입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은 저도 역시 완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 뭐 나와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제 또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 바퀴를 46분 24초 이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첫 바퀴를 1.5km를 45분에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두 번째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수영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좀 제가 헤매다 보니까 한 1분 정도에 돌파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바퀴를 돌지 못했어요. 정말 아까 정혜경 씨 말씀했던 것처럼 날씨도 맑고 쨍쨍 내리치고 파도는 잔잔하고 정말 수영하기 좋은 그런 날씨였는데 돌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분은 제가 2009년 19년에 광주에서 수영할 때 이제 저희 팀이었었는데 그분 이제 분당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같이 또 수영 연습하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59세 부예요. 이분은 이제 완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완영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죠. 근데 좀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근데 최연석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인데 1959년생이에요. 조호련 시대에 남자는 조호련, 여자는 최연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제 일찍 은퇴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정말 이제 어려웠는데 그걸 좌절을 잊고 2019년 광주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나가서 이제 정말 인간 의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이 후쿠오카에 6개 종목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하얀 옷을 입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아까 신정홍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영사고 이 왼쪽 분은 이제 김동재 목사분이라고 이분은 오픈워터 수영에 이제 70대부에 참가해서 2시간, 1시간 10분에 완영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이면서 이제 수영 국가대표를 하신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우리 가운데 이게 놓인 이분은 79세인데 제일 동포예요. 제일 동포인데 79세로 이제 역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완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신정옥 영사님이 직접 최연숙 선수 출전하는 데 와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장이에요. 여기는 후쿠오카 마린 메세라는 전시장인데 전시장에다가 이제 임시로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면 이거 다시 해체한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관전을 하고 있죠. 이제 후쿠오카 이제 귀국하는 날입니다. 8월 6일인데요. 귀국하다가 비행기 위에서 보니까 가덕도 신항이 부산 신항이 이렇게 바로 턱 밑에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이륙하자마자 또 다시 또 착륙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스터즈 수영하고 오픈워터 수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수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은 세계 수영 연맹이 피나가 있었는데 2022년 12월에 월드 아쿠아틱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영은 우리가 보통 수영하면 뭐 자유형, 배영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수영은 이제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오픈워터 스위밍, 하이다이빙 이렇게 6개 종목으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속에 자유형, 배영, 평영, 대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섞어서 하고 이어서 하고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혼영, 계영, 뭐 혼성, 계영 그렇게 이제 나누고요. 또 거리에 따라서 나누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25m 풀하고 50m 장수로 풀이 있고요. 이제 국제 대회에서는 올림픽에서 하고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2년마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바로 이어서 열리는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가했던 대회는
가장 아마추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올림픽에서는 오픈워터는 올림픽에서는 10km를 하고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는 5km, 10km, 25km 그리고 계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마스터즈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제 3km를 하고 마스터즈는 그 이제 동호인들 대회죠. 그 국가 대표들이 하는 대회가 아니고 동호인들이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수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수를 비교해 봤더니 육상이 48개예요. 수영은 37개고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스위밍까지 합하니까 49개로 오히려 육상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 그 뭐 미넨 올림픽에 마크 스피츠가 7관왕이 되고 뭐 마이클 펠프스가 7관왕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영은 굉장히 종목이 많죠. 우리나라의 그 지금까지 올림픽 메달 수를 봤더니 금메달이 96개였는데 그 하계에 수영 금메달 하나 나왔죠.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우리는 거의 지금 그 여기에 많이 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은 바로 이어서 열리는 그런 대회고요. 여기서는 이제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스위밍, 오픈워터 스위밍 그렇게 이제 하고 그 여기는 이제 동호인들만 참석하고 이제 25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같은 거는 그 일정 기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살 단위로 참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즈 선수권 속에 이제 오픈워터는 3km를 합니다. 3km를 보통 1.5km 코스를 2바퀴 돌고요. 90분 안에 해야 되고 또 그 한 바퀴 돌 때 1,500m를 45분 내에 돌지 못하면은 이제 아웃사이드 OTL, 아웃사이드 타임 리미트 그렇게 해서 이제 탈락시킵니다. 제가 거기에 걸려서 이제 탈락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 규슈 마스터스 오픈워터 참가 그 개최 결과로 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완영을 기준으로 해서 225명이 여자, 남자 405명, 그렇게 6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11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11명 중에서 그 9명, 7명이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완영을 했죠. 그리고 저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을 보니까 54개 국가에서 6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참가 비율을 보니까 거의 45% 정도 돼요. 2019년도 광주대회에서는 우리 한국인 국내 선수 비율이 한 35% 정도 됐어요.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그 일본 굉장히 많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600명여 명밖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그렇게 실망할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 광주 대회보다는 월등하게 참가자 수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이번에 규슈 오픈워터 마스터즈 오픈워터 스위밍에 참가한 그 목적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영을 제 취미고 또 하는 수영을 이제 즐기고 또 광주 대회 때는 제가 1시간 90분에 돌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90분 내에 완영을 해보겠다 그런 이제 목표가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국내의 오픈워터 스위밍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해양 사상을 보급을 하겠다. 또 뭐 수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다 수영을 전국대전 정식 종목 운동화하고 또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에서 정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한일 해협 횡단 수영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화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제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과를 보면은 이제 마스터즈 수영과
오픈워터 스위밍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고 또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도 했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계속 훈련을 했거든요. 이제 그 반성을 해보면 사실 우리 그 마스터스 코리아 팀이 3명이었는데 3명 속에 사실 이제 한 명도 이제 완양자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확실한 좀 경기력이 이제 부족했고 또 이제 제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제 작전 미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선 1500m를 45분에 통과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체력이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가 사실은 이제 45m를 1500m를 한 37분까지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능력을 제가 이제 갖고 있거든요. 실내에서는. 그래서 1500m는 뭐 쉬지 않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좀 그 서서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부위를 찾거나 그런 것에 굉장히 헤맸어요. 특히 이제 해상 훈련 경험이 부족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제가 바다 수영대회에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동안 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위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프로는 그 이제 원래는 이 수영대회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해가지고 그 2021년도에 열려야 될 대회가 이번에 이제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그 도하에서 2024년 2월 달에 이제 도하에서 대회가 열리고요. 2025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하여튼 그 기회를 좀 보면서 훈련을 하면서 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즈 대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뷰슈 마스터즈 대회는 뭐, 이름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세계 수영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100개 나라에서 한 10,000명이 참가하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후쿠오카, 구마모토, 가고시마 그 세 개 지역에서 분산해서 개최했습니다. 이 그 분산은 그 세계 시장 일본 수영연맹 회장하고 이제 3개 시장이 서로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무주 전라북도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 세계 수영 마스터즈 대회의 그 예산은 225억 엔의 경제 효과는 970억 엔이라고 일본 현지 상공회의소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즈 대회는 그 100개국에서 1만 명이 참석하고 이제 건강과 우정 그리고 상호 이해와 경기 상호 이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는 이제 마스터즈 수영 협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3,000개 팀이 있고 그게 등록한 인원만 해도 한 2만 7천 명, 2만 8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스 대회를 최초에 개최한 곳이 이제 도쿄였습니다. 1986년도에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회 예산은 225억 엔, 경제 효과는 970억 엔이고요. 그 이게 그 후쿠오카 시내에서만 그 경제 효과가 540억 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었는데 지금 100개 국가에서 8천 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이제 현지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10,000명 정도가 참석하려고 그 목표했는데요. 이제 그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 그 이해를 못 하시던데 이제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은 그 세계 수영 연맹이 주최하는 수영의 마스터즈 수영 세계 대회입니다. 2017년도에는 96개국에서 9천 명을 넘는
전에 선수를 했던 분들하고 수영 애호가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세가 된 분도 참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영 애호가가 참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그 개최지는 1986년도에 도쿄에서 개최가 됐고요. 2019년도에 광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다가 이번에 후쿠오카에서 2023년도에 개최가 됐고 이제 내년 2월 달에 그 카타르 도하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은 이제 수영 그 경영이 있습니다. 경영은 말한 대로 예 프리스타일 자유형, 백스트로크, 배영, 브레스트로크, 평영, 버터플라이, 접영 이렇게 해서 50m, 100m 이렇게 아예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오픈워터 스위밍은 이게 오픈워터 스위밍입니다. 오픈워터 스위밍은 이제 풀에서 하는 그 경영하고는 달리 바다나 강, 호수 등 자연 속에서 하는 장거리 원형 경기입니다. 그리고 물 위의 마라톤이라고도 불리고 또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만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도 필요한 가혹한 경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제 제일로 오픈어트에서 중요한 게 코스입니다. 코스를 미리 잘 파악을 하고 코스에 맞게 예, 연습도 하고 이제 코스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숙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픈어터의 이제 경험이기도 하고 또 지식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수영 코스를 미리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게 아마 실패의 그런 가장 큰 원인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나왔던 그 요강에는 이게 이제 지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중간에는 그 요강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임 리미트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바퀴에 45분 안에 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서 좀 두 바퀴를 다 돌지 못했습니다. 예, 광주 대회 때는 이렇게 거의 한 사다리꼴 형태로 긴 거였고 또 그 여수항이 폐쇄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위를 찾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넓은 바다에 그 부위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다 보니까 찾는데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빙이 있습니다. 또 워터폴로 수구가 있고요. 또 아티스틱 스위밍 전에 그 이름이 이제 아티스틱 스위밍으로 또 바뀌었죠. 이제 하이다이빙이 있는데 하이다이빙은 이제 그 남자는 27m, 여자는 20m 이상에서 뛰는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는 하는데 이번 그 마스터스에서는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 참가 현황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쭉 이게 과연 우리나라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거는 뷰주 오픈워터인데요. 마스터스 대회인데 여자분은 거의 한 3km를 40분에 달렸고 남자분은 36분에 최고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기에 아까 그 7명이 이제 1시간 30분 안에 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마스터스 대회가 아니고 마스터스 대회 전에 열렸던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들이 참가한 그 수영 선수권 대회 오픈워터 기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픈워터는 거기는 이제 5km하고 여자 5km, 여자 10km, 남자 5km, 남자 10km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25km 경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25km 경기를 안 했더라고요. 거의 그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이제 10km 기준으로 볼 때 그 10km 경기가 이제 올림픽 종목 아닙니까? 올림픽 종목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세계 이제 여자나 남자나 거의 한 10분 정도 뒤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좀 우리나라보다는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그 한글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지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기록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 9분 29초가 느리고요. 여자는 10분이 느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뭐 3분 느렸고요. 여자는 2분 30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격차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 마라톤 수영 10km 기록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아예 참석하지를 못했고요. 여기에 아시아에서는 뭐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홍콩, 일본 이런 나라까지 참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카타르에서 이제 마스터스 대회가 이어서 열립니다. 이제 그 세계 오픈워터 수영 현황과 이제 국내 오픈워터 수영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여러 곳에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바다 수영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 이제 안전을 준수하는 의미, 문화, 관광, 경제진흥, 과학, 교육, 정신계몽, 여러 가지 건강증진 그런 효용이 있습니다. 세계 SDGs 목표,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목표 속에가 17개 목표가 있는데요. 거의 바다 수영도 그 17개에 해당할 만큼 그런 여러 가지 효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바다 수영은 이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녀 10km 마라톤이 10km가 마라톤 수영이라는 이름으로 열렸고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5km, 10km, 25km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드 아쿠아틱스 그러니까 세계 수영 연맹이 이제 공인하는 그 10km 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제 5개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10km 이상 되는 대회가 울트라 마라톤 스임 시리즈라고 있는데 그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세계 수영 연맹이 개최를 하다가 작년부터는 또 세계 오픈워터 스위밍 협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2023년에는 15km에서 36km까지 대회가 7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세계 수영 연맹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엘리트 수영과는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수영 대회가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맨하탄 일두 수영, 시드니 하버 수영, 대만의 1월담 만인 영도 수영,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부산 북극곰 수영 대회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보고에 의하면은 거의 10,000개 이상의 대회가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다 수영이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국체전 종목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 전국체전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우승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뭐 덩샤오핑이나 케네디, 오바마 대통령 그런 분들이 다 수용을 했고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을 한 이유는 이게 이제 멕시코만이 오염됐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였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태안 유리 오염 사고 때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배제가 열렸던 것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이제 국제 오픈워터 스위밍 협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2005년도에 한국 바다 수영 협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일본은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14개 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바다 수영 협회는 그 대회 하나 가지고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작년도에 8월 14일을 수영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공식 그 등록일로 등록까지 마쳤어요. 수영은날을 그 제정한 이유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해양국가 일본에서 국민 전원이 모든 국민이 수영을 하고 순환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국민 개영의 날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수영의 날로 이제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만에 가면은 그 중부 지역에 1월담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는 이제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딱 수영을 하는데 그 매년 8월 말 정도 수영을 합니다. 그게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여수에서 그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오픈워터 스위밍을 여수에서 했는데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열리면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 대회가 열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수 오동도 건너기, 오동도 돌아오기 그런 수영을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하면은 좋겠다고 제가 여수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삼성에서는 그 보스포러스 대륙 횡단 수영대회를 거의 지금 한 3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2020년도 기사인데요. 보스포러스 이스탄불에서 매년 7월 달에 개최하고 이제 삼성이 후원합니다. 2,4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그런 유명한 대회네요.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속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기업이 현지인들과 가까워지는 방법, 또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그 그런 것의 하나로서 이런 바다수영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영이 굉장히 그 열악한 상태죠. 2005년도에 이제 바다수영협회가 창설됐고 해양수산부 장관배 바다수영대회 하다가 폐지됐고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게 이제 해양스포츠 제전에서 바다수영대회 하고 있는 게 거의 이제 유일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나 또 해양수산대가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사실 참여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수영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지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바다수영이나 오픈워터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꼭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면 또 뭐 자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때는 주장하는 게 올림픽 정식 종목을 전국대전 종목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 그렇게 하고 이제 해양 스포츠 제전에서 전국 체전을 같이 개최를 하고 대통령 배대회를 창설하고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에도 기고를 하고 현대해양에도 기고를 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우리 바다저자대와 이권에서도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고향인데요. 여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여수시 여자도를 거쳐서 고성군 장도를 거쳐서 순천만 습지까지 30km를 하는 그런 국제적인 울트라 마라톤 스위밍 시리즈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이제 순천시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밀라노 카프리 섬이 있는데 카프리 섬에서 이 육지까지 36km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영대가 1954년부터 이 대회가 개최돼서 이제 매년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본받아서
뭐 대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 엘리트 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하는 그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 해양 스포츠 제전에서 바다 수영을 정식 종목으로 전환을 하고 각 그 지방청 단위로 이제 단관배나 그런 이제 수영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시장배나 뭐 군수배나 그런 지자체장배를 개최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리나하고 연계하는 방법, 고촌 류들과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파제가 많이 있는데요. 방파제는 아주 그냥 그 수영하기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뭐 항만공사나 해양환경공단 같은 그런 공기업이 좀 그 관심을 갖고 바다수영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그 국제 대회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가 우리 아까 그 한일 해협 횡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25년에 이주영 장관님이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지으면은요, 어떤 그 올림픽 정식 종목 바다 수영을 전국대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바다 수영을 해양 스포츠전 정규 종목으로 전환하자. 또 없어진 해양수산부 장관배 바다수영 대회를 부활시키고 대통령배 바다수영 대회를 창설하고 각 기업 단체가 개최하는 그런 바다수영 대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계가 바다수영을 주도적으로 육성하자.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수영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예. 이게 해양관광시장 규모가 37.4조, 그다음에 국가가 용산하는 국고 여객선 펀드 추진 이게 이제 그 며칠 전에 해양시장 관광시장 규모가 37조 4조 원에 달한다는 KMI 추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다 수용도 충분한 해양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장기 용선에서 운영 안전성을 높이는 국고 여객선 펀드 설립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근데 계획대로 성사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큰 치적이 될 것입니다. 바다 수영이 전국체육대 정식 종목화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뭐 예, 예, 질문이나 수영 있으면 대해서는요, 잠깐만요. 일단 그 발표 잘 들었고요.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그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11시까지 마쳐야 되니까 제가 그 좀 두 분, 특히 그 강명호 우리 선장님 또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본 뭐에서 어느 정도 수영이 또 인기가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 박범진 그 지금 ROTC OCS 사무총장님 또 해군 또 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 두 분한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선장님 계시죠? 아, 예. 아유, 김현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김현빈 대표님, 그리고 정혜경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현빈 대표님께서는 예전부터 바다 수영의 홍보대사로 여러 번 주창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카톡에 사진을 올리셔서, 아, 이런 대회를 나가셨구나 하고 응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서 세세한 내용까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혜경님께서 말씀하신 앞전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영까지 도전하셨다니 그 내용을 보니 거의 인생극장처럼 준비하신 내용부터 참가 그리고 그 안타깝지만 그 완영을 못한 그 좌절하신 내용까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꼭 다음 바다수영 대회, 다음 마스터즈 대회, 카타르 대회에서는 완영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에서는 수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 과목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목에 수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수영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그런 종목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주변에 또래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아들도 지금 수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영에 대한 관심은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 저변으로 다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관심이 뭐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예전에 TV에 고 조오련 선수께서 여러 연예인들을 데리고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그때는 바다 수영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다시 한번 국민적인 바다 수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저희 김현빈 대표님께서 앞으로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본 소식 전해주셨고요. 박범진 총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 네네. 수영이 의무적으로 몇 킬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군사훈련 때 거의 2.5km 이상을 다 그 수영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물에 뜨는 시간을 또 아마 또 마찬가지 자기를 두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군을 근무하게 되면은 어떤 그 수영을 안 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김민 교수는 박범준입니다. 저는 이제 2년 전에 이제 해군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전제가 이제 해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이번 바다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이번 이제 강의를 참가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연빈 대표님하고 정혜영님 그 이번에 마스터스 수영 참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봤고요. 저도 그런 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제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또 지금도 즐기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좀 정책적으로 좀 이제 재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난번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도 결국은 그 수많은 인원들이 많이 이제 어떤 인명의 어떤 그런 손상이 있었다는 것은 바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가 대륙 국가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한반도를 거꾸로 둘러보면서 이제 해양 국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본처럼 어떤 그런 사상적인 이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부와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한 생존 수영 같은 그런 것이 해수부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또 바다 수영을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 체전을 통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올림픽에도 이제 정식 종목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군에서도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한번 협조를 해서 해군에도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경기를 따지는 우리 말하면 뭐 각종 그 종목별로 해서 이렇게 뭐 우리 말한 제한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한 바다 수영을 통하는 그러한 경기 종목을 개발하거나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참고로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내륙입니다. 저 고향이 저는 이제 경북 김천인데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몰랐습니다. 완전 저 육지 촌놈인데 제가 이제 해군에 가서 바다를 알게 됐는데, 실제 이제 바다의 중요성이 많이 이제 겪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다가 진짜 우리가 함께 이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또한 국가 안보에 또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제 계속 미국과 이제 일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바다 지휘의 공간이 바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바다 수영도 앞으로 큰 어떤 우리 해양 국가 되는 측면에서 동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혹시 최수범 박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교수님. 예. 저기 오늘 뭐 두 분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후쿠오카 세계 마스터스 수영 선수권에 참가하신 우리 정혜경 선생님하고 김현빈 대표님 용기와 노력에 진짜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정혜경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어려운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을 이제 수영을 통해서 극복하셨고, 또 세계 수영대회 참가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극복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히 용기를 내셨고,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2024년 카타르 도하하고 2025년 싱가포르 대회에서 좀 건강하게 완영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김현빈 대표님, 제가 평소에 그 바다를 사랑하고 또 바다의 발전에 많은 그 고민과 노력을 하시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다 수영을 통해서 그 새로운 도전에 그 항상 하시는 모습에 항상 제가 존경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 정식 종목 그 바다 수영이 이제 우리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스 코리아 발전 계속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방손배 감독님 계세요? 방손배. 예, 아, 교수님, 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잠깐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예, 또 예. 다다음 중간에 이제 발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어, 현재는 이제 승선을 하고 있는 기관사입니다. 1등 기관사로 되어 있고, 1등 기관사님. 예, 예, 기관사고요. 홍콩 버나드 슐트에서 선박 감독 근무를 4년 정도 했었고, 김인영 교수님과 인연으로 인해서 9월 중에 한번 그 BSM 버나드 슐트의 선박 관리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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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버나드 슐테 예, 거기 선박관리회사 소개 다음에 좀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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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건희 전 회장님 계세요? 이 회장님 계신가요?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간이 뭐 너무 많이 지나가고 11시 그 4분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해운 사람 깊이 읽기 4 그리고 일본에서 했었던 수영 관련된 그 말씀을 또 두 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유 교수님 혹시 예,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 많으셨고요. 좀 휴가 다녀오실 분들은 마지막 휴가 좀 갔다 오시고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